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일찍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뭐 그렇게 일찍은 아니지만 그래도 10시 넘기 전에 9시 한 반 정도면 업로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회원님들하고 ETF를 좀 들여다보려고 좀 일찍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로 했고, 이따가 이제 이 영상 제작 끝나고 나면은 이제 ETF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TF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게 많은데, 물론,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타이밍에는 ETF보다는 일반 종목을 잘 고르는 게 훨씬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잠깐 이 요동치고 순환매 빨리빨리 도는 장에서 뭐 수익이 크게 나도 이거를 잠깐 멈칫하는 사이에 다 날아가고 또 손실은 또 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는 분들이 그렇게 별로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 장이 그렇고요. 이럴 때는 좀 빨리빨리 이 순환매 도는 것에 맞춰서 빨리빨리 나도 종목을 선취를 하지 않는 이상 쫓아다니다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장이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장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 ETF들을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이제 뭐 공부를 좀 할 일이, 공부라기보다는 좀 ETF들을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면서 좀 좋은 종목들 있나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잘 가고 또 앞으로 유망한 업종 그리고 조금 많이 눌려 있는 업종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여러 ETF들을 좀 들여다보고 매수를 최근에 좀 계속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뭐 개인 계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 늘려가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고 매력적인 거예요. 수익도 괜찮고 꽤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ETF는 빠질 때도 크게 빠지지 않고 오를 때도 잘 가는 종목들을 하고 비교하면 못 간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어젠가 말씀드렸을 때 ETF가 굉장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ETF가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 한 20개쯤 있다고 치고 한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나머지 종목이 뭐 2%, 3%대 오르면서 어 이제 상승은 했지만 크게 가지는 못하는 상황일 때, 그럴 때 평균은 상한가 간 종목이 두 종목 있기 때문에 평균은 높아지잖아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ETF가 그 아주 잘 가는 뭐 상한가 가고 하는 그런 특정 한 종목을 골라낼 확률이 그렇게 20분의 1밖에, 20분의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10분의 1이잖아요. 10%밖에 안 되는 확률인데 대신에 나머지 그 다른 종목들보다 더 평균으로 보면은 높이 가는 거죠, 수익률이. 그래서 요즘 분위기로 보면은 업종 내에서 한두 종목이 부각되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더디게 갈 때, 그 업종의 평균이 잘 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일 때 ETF가 유효하더라고요. 굉장히 유효하고, ETF의 장점은 빠질 때 많이 안 빠지고, 뭐 오를 때도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이제 평균 이상 하는 그런 요즘처럼 이렇게 순환매 빨리빨리 돌고 이런 장에서는 ETF가 평균보다 많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ETF를 가지고 해지 수단으로 삼아도 충분히 좋다고 보고 그런 와중에 수익도 제법 잘 고르면 수익도 제법 낼 수 있고 여러모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이제 ETF는 뭐 이렇게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ETF가 흥미가 별로 안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크게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까 막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을 잡고 싶지 누가 뭐 2%, 1%, 2%, 3%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잡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씩 쌓이면요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아주 괜찮다고 보고 예를 들면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과 그다음에 어제 이제 바이오 관련된 ETF들을 조금씩 매수를 했는데 오늘 바이오가 잘 가면서
바이오를 매수했던 이유는 뭐 바이오가 오늘 잘 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지금 너무 싸져 있는 데다가 이제 금리가 앞으로 바뀌게 되면 장기 투자할 만하다. 그래서 이 금리 상황이 이제 금리가 인상될 때 제일 많이 빠졌던, 제일 먼저 빠지고 제일 많이 빠졌던 바이오가 금리가 인하될 때 또는 동결될 때 원체 바닥이기 때문에 가장 또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는데 마침 또 매수를 하고 나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와서 굉장히 든든한 어떤 상황을 맞이해 버렸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근에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순환 돌고 있었던 그 섹터에서 ETF들을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게 오를 때도 나름대로 괜찮고 빠질 때 덜 빠져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 자체가 분산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로 매력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이따가 좀 제가 찾은 종목들도 좀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제 그 종목들만 들여다보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어 바이오면은 바이오에 이제 이 ETF가 담고 있는 여러 한 10여 종목, 20여 종목들을 골고루 매수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잔재미를 좀 알려드리고자 이제 이따가 들여다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조금 일찍 영상을 만들기로 한 거고요.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2%. 그러면은 작년 말에 5.1, 지난달에 4.8. 지금 3월에 이제 3월 지나고 4월에 들어섰는데 이런 속도라면은 연말까지 한 2%대 또는 한 3%대 초반 정도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4월 13일 날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달에 그 미국이 금리를 올렸죠. 3월 달에. 그리고 한국은행은 2월 23일 날 동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0.25%포인트를 올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크게 떨어졌어요. 0.6%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속도라면 지금 정도 금리를 가지고도 견딜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4월 13일까지 이제 9일, 일주일여 남아 있는데 한국은행이 아직 뭐 그 방향을 인상을 하거나 뭐 동결을 하거나 방향을 잡지는 않았을 것 같고 시장이 기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거를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다음 달에 또 5월에 FOMC에서 또 금리를 올릴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올리겠구나 했는데 안 올리고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그냥 인상이 끝난 거 아니야? 2월 달 동결. 그러면 1월에 금통위에서 뭐 올린 거 말고는 올해 그냥 이대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4월 13일 날 금리를 올려도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안 올려도 끝났나? 올려도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그러면 뭐냐면요.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나가면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금리가 지금까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이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진짜 그 2020년에 있었던 그 3월 19일 이후에 보여주었던 그 증시의 퍼포먼스, 상승 랠리를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저는 내년까지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글을 써드렸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뭐 금리가 됐든 아니면 다른 외부 쇼크 뭐 IMF라든가 리먼 브러더스라든가 이런 쇼크가 왔을 때 그걸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또 내년까지 이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저는 올해 하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상승하고 있는 이 구간이 벌써 그러면 박스권이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 부딪히고 저점에 이제 그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다면 이거는 상승 추세를 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매수할 만한 업종 종목들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죠. 지금 제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아침에 글도 써드리고 추천 종목들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거의 뭐 금리 인상기 때하고 좀 다르게 경기가 이제 바닥에서 그 호황기를 향해 나아가는 그 가장 바닥에서 저점에서 반등을 하는 그런 타이밍을 이제 앞두고서 증시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선반영에서. 저는 그 오늘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는, 오늘 물론 뭐 증시가 그렇게 썩 아주 뭐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되게 괜찮은 그 힌트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좋은 호재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리 이슈,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금리 이슈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증시가 반등을 이제 반등을 노릴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보고, 지금부터 점차 비중을 이제 늘려갈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보다 약간 일찍 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생각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는 이렇게 증시가 반등하는 초기에 잘 갈 수 있는 업종을 잘 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주들, 그 업종에 잘 갈 수 있는 업종의 대장주들이 지금 또 요즘에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잘 붙잡는 뭐 그런 전략을 잘 세우시고, 또 특히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증시가 확 돌아설 때, 그때는 그 계좌 내에 여러 가지 비중들을 잘 담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ETF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닌 게 아니라 좀 관심 있는 그런 업종 쪽에 또는 어떤 종목들이 있으시면 그 종목이 담겨 있는 ETF들의 좀 구성비라든가 최근 흐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조금 한 일부 포션을 잡아가는 게,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담는 게,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좀 요즘에 ETF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데, 사실 ETF 비중을 늘린다고 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업종하고 거의 유사해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조금 담았을 뿐이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예를 들어서 2차전지인데 2차전지에 그동안에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을 담아서 뭐 크게 지금 상승하는 이 시기를 즐기고, 뭐 AI나 로봇이나 이런 걸 담았다면, 이제는 그 업종에 있는 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증시는요, 코스피가 639 종목이 올랐고 242 종목이 빠졌습니다. 0.33% 올라서 뭐 그렇게 썩 이 상승 종목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고요. 코스피 100은 0.37 비슷했습니다. 코스닥은 978 종목이 올랐고 528 종목이 빠졌습니다. 0.26% 올랐고요. 코스닥 150도 0.12,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고, 빠진 종목은 크게 빠지고 오른 종목은 조금씩밖에 못 오르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수급에 있겠네요. 외국인과 기관. 근데 코스피는 외국인이 왕창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이 팔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 그 다음에 지금 선물 지수가 0. 나스닥 같은 경우에 0.26%, S&P 500이 0.19% 오르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다가 낙폭을 좀 줄이다가 이제 점점점 상승 방향으로 틀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따가 이제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약간 빠졌습니다. 1315원 80전. 국제유가는 6.28%, 뭐, 오펙 플러스 감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뭐 정유, 화학 뭐 이런 쪽도 잘 갔는데, 뭐 잘 가다가 조금 눌렸죠. 근데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달러 다시 돌파했고요. 자, 코스피는 어제 유가 급등,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지수 예상치 하회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강세를 보인 증시가 미국의 RBA 금리 동결, 호주에,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둔화,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뭐 RBA는 뭐 호주 중앙은행을 얘기를 하고요. 금리를 동결했고,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 상승 둔화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기도 하지만 이제 금리 상승이 멈추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인 거기도 합니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하락 영향으로 보합권 출발한 이후 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승 마감했다고 나왔고, 오늘 의약품과 제약, 바이오들이 오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은 미국의 증시 혼조에도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인 점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작용이 됐고, 정부의 의료기기 투자 확대, 바이오텍 기술 수출 소식에 0.26% 상승 마감. 개인 매수세에 기반한 제약과 기타 서비스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셀트리온의 안질환 시장 진출 기대 소식에 관련주들이 부각됐다. 이게 너무 웃기죠. 어제 나온 임상 3상 소식에 아일리아 그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성공했잖아요. CT-P42라는 이름이 붙은. 근데 그게 오늘 튀었어요. 그것도 오늘 오후에.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제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 오늘은 일단 그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6%대 많이 빠졌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순환매에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수익 실현 물량에다가 뭐 그런 거고, SK하이닉스가 이제 2조 원대 그 아까 뭐였죠? 그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3.1%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증권사들은 그렇게 뭐 안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금이 뭐 지금 반도체라는 게 업황이 그 사이클을 타는데 자금이 모자라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자금을 융통해서 적절한 지점에 투자하고 돈이 필요했던 곳에 쓰는 게 더 좋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리고 나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난 뒤에 수익 구조가 개선될 테니까.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래도 반도체라는 게 이 사이클을 타는데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그렇게 이제 그 많이 벌 때 좀 많이 모아놓지 않고 좀 잘 쟁여놓지 않고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성과급 이런 것들 많이 주고 이제 그런 그 기사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10만 원 이상 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 뭐 당연히 반도체 업황 안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8만 4천 원대까지 다시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은 그런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죠.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이 6%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LF가 다 마이너스 3에서 4%씩 빠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12만 원까지 밀렸고요. 오른 종목들은 알테오젠이 17%대, 또 셀트리온 제약이 5%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대, 제약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보면은 의약품이 제일 좋았죠. 코스피는 한미약품 13%대, 녹십자가 7%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JW 중해제약과 우선주 그리고 유유제약 EUB가 뭐 약간 빠졌습니다. 코스피 업종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이 철강금속인데 사마알미늄과 TCC 스틸이 7%대, 포스코홀딩스가 6%대 하락이 나와서 그렇고요. 자, 코스닥도 제약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젠큐릭스 상한가, 보로노이 17%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14%대, 바이오니아 13%대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갔고 빠진 종목은 아스타 마이너스 3%대, 이노테라피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동아기업이 마이너스 6%대 하락하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매도 6,682억 원이 늘었고 코스닥의 포스코 ICT, 삼표시멘트, 이오테크닉스, 넥슨게임즈, 엔캠 이렇게 5종목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7,372억 원이 거래됐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두 번째, 포스코 퓨처엠, SKI 테크놀로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순서를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카카오게임즈, 첨보 순이었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비중 SK하이닉스는 전체 거래된 대금의 56.25%가 공매도였습니다. 야, 정말 엄청났네요. 그리고 롯데쇼핑, 한샘, 한국앤컴퍼니, S1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나이스평가정보, TCK, 더 네이처홀딩스, 원익 IPS, HLB 생명과학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물가 상승률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죠. 4.2%로 나왔는데 굉장히 뭐 큰 둔화세. 밑에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 굳이 올려야 되나?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9대 1로 인상에 가까웠다면 이제 한 6대 4나 뭐 5.5 대 4.5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정유화학, 철강 등의 주요 업종의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 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 영업이익이 급감했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거를 모르고 이런 기사를 썼으면 이거는 좀 둔한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하잖아요.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예상하고 다 뺐고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바닥을 친다는 게 뭐죠? 바닥을 친다는 거는 더 나빠질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말하고 있는 업종들, 반도체, 정유화학, 철강 같은 업종들은 지금 돌아서는, 실적이 바닥에서 돌아서는 지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반도체, 정유화학, 철강 여전히 뭐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와 양극재가 효자, 지금 1분기에 신규 시설 투자 공시 종목들을 보니까 바이오,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양극재, 2차전지 양극재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기사가 오늘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종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코스피는 현대엘리베이, 그 다음에 코스닥은 GN1 에너지라는 종목이 각각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서 제일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보려고 하는데 현대엘리베이는 지난달 말에 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그 엘리베이터 타면은 왜 쉰들러라는 그 회사 붙어 있는 게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소송전에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대요. 그래서 패소를 해서 1,700억 원을 이제 배상하게끔 판결이 나왔는데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의 2대 주주고 이제 KCC 그룹의 이제 뭐 집안 아닌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KCC 그룹과 현대그룹 간의 어떤
소송 다툼이 있었는데 현장원 회장이 아마도 이제 뭐 그 저 파생 금융상품 투자했다가 뭐 7천억 원인가를 피해를 끼쳤고 손해를 끼쳤고 회사에 뭐 이걸 가지고 신들러라는 회사가 이제 소송을 냈는데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이게 지금 거의 10년, 9년, 10년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원금 1,700억 원에 그동안에 밀린 이자 합치면 2천억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물어주게 생겼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에 이제 좀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따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GN1 에너지는 역시 리튬이구나. 역시 리튬 뉴페이스가 딱 등장하자마자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의 리튬 추출 기업의 이제 최대 주주가 됐다는 건데, 이 기사는 오늘 나왔지만 공시는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공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해가지고 75만 주를 매수를 이제 취득하기로 했다고 하고, 지분 비율이 거의 30%. 그래서 현금으로 취득을 하고 유상증자 신주 취득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이게 4월 3일 어제 나왔고, 주요 사업 위쪽에 보시면은 리튬 직접 추출 기술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에 취득 목적 보면은 리튬 사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확장 하면서 리튬자 딱 들어가자마자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만 있으면 그 공시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시 자료 이제 다트 들어가가지고 공시 자료들만 잘 들여다봐도 굉장히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시들이 뭐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이 실적 발표 시즌일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제 그런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막 한 2, 3분 안에 급등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굉장히 부지런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공시, 전자공시 이 시스템만 가지고도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급을 볼까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4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2배, 187만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도 매수로 돌아서면서 주가는 500원을 올려놨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24만 6천 주를 덜어냈죠.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죠, 어제. 어제는 IRA 호재, 오늘은, 내일은 테슬라 악재 이렇게 썼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글을 사실은 방송은 어제 써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경고는 그저께 아침에 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속보가 아침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 어제 아침이구나, 어제 아침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속보가 나와서 그 테슬라의 속보를 이제 실적 얘기들 보여드리면서, 미국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지금 분위기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만약에 그 분위기를 제대로 읽으면 우리 시장에서 선반영해서 좀 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2차 전지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IRA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반대로 오늘 좀 하루 늦게라기보다는 미국에서는 이제 어젯밤에,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에 테슬라 주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 말미에 막 불러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테슬라와 또 여러 2차 전지들이 폭락했어요, 어제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이제 이어갈 것인가. 지금 2차 전지 완성차, 그러니까 최종 단계의 자동차, 전기차 만들어야 되는 그 업체들의 대장주, 전 세계 1등 업체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이렇게 팔아치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네. 포화 상태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새로운 활로를 뚫어야 되거나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계속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익률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그런 분위기가, 이거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시장이 좀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2차전지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나 이런 다 좋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미국의 여러 이제 업체들이 좀 빠졌고 우리 시장도 오늘 영향을 좀 받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빠질 거는 뭐 좀 예상을 했던 거라고 하면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오늘 밤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올린 것만큼 그대로 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21만 주, 기관이 26만 주를 매수했는데 시장이 움직이는 그 시장 분위기가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는 것에 조금 그 느리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 발표난 소식을 어제 반영하지 못하고 오늘 느지막이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걸 보면서 주식 투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새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도 이제 보면은 외국인들은 아침에 계속 팔다가 그 11시 넘으면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매수가 많이 집중이 됐고, 기관도 오전에는 뭐 안 사다가 오전 10시 넘어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 셀트리온의 경우가 그랬고, 헬스케어도 오전에 팔았고, 기관도 오전에 팔았는데 오후에 이제 매수를 좀 하면서 주가가 좀 괜찮은 흐름이었고, 상대적으로 3사 중에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가장 약했던 건 막판에 또 외국인이 좀 더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이 양 매수가 세게 들어오면서 16만 원 코앞까지 갔다는 거. 헬스케어는 역시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약했어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사긴 했지만 조금 약했다. 그리고 6만 1,500원까지 일단 주가를 올려놨어요. 위메이드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투와 사모펀드가 주로 좀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고 하면서 49,300원까지 주가를 올려놨고 5만원 코앞에 와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 기관이 30만 주 넘게 매수를 했네요. 연기금이 10만 주 넘게 담았는데 와, 이게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오늘 산 거 보면은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 그래서 오늘 4,750원을 올리면서 지난주에 25,000원대였던 주가를 35,000원대까지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자, GN1 에너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외국인이 10만 3천 주를 매수하면서 그렇게 됐고 기관은 좀 팔았네요. 자, 시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16% 100원이 빠진 6만 3,500원. 에코프로 BM 0.67% 1,500원이 오른 22만 6천원. 셀트리온 0.25% 400원이 빠진 15만 8,600원. 헬스케어 0.16% 100원이 빠진 6만 1,400원. 위메이드는 보합이었고요. 현대엘리베이 1.26% 450원이 오른 3만 6,050원. GN1 에너지는 뭐 상한가 갔으니까 더 오를 여지가 없었던 거죠. 보합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 보면은 오늘 저점을 보면은 11선까지 밀렸지만 저점을 딱 잡고 바로 11선 터치하자마자 바로 반등해서 5일선 위에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가가 5일선 깨지 않고 그러니까 5일선 깨지 않고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추세를 그냥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상승 추세를. 삼성전자는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 위에 있는 481선까지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은 올라갈 거다. 그래서 한 6만 한 7천원? 7천원 정도에서 481선을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빠져서 이제 11선이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선이 밑에 있는데 21선을 아직 깨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올해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21선을 깬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21선을 지지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니까 21선이 21만 5,900원, 21만 한 6천원쯤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8,500원. 그러니까 오늘 정도 빠진 자리까지 밀리면 거기는 바닥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시간외가 좀 올랐고,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황을 보면 아마 내일 흐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61선을 단숨에 뚫었습니다. 굉장히 흐름 좋아요. 지금 121선 이제 위쪽에 있는 121선까지 단숨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121선 자리가 어딥니까? 16만 5천 원이네요. 16만 5천 원. 지금부터 6천 원 오르면 121선. 그리고 241선이 16만 6천 원이네요. 그러면은 16만 5천 원, 16만 6천 원. 이 두 개의 선이 지나가는 요 구간은 이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고점은 16만 6천 원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도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돌파.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제약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굉장히 좋다. 121선이 61,200원인데 지금 61,500원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121선 회복을 했고 그 위쪽에 이제 11선 61,900원, 62,000원쯤 되는 자리, 그다음에 21선 62,4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 뚫으면 저 위에 있는 481선 7만 한 5천 원대까지 주가를 밀어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자리고요. 자, 위메이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위메이드는 이 오늘 같은 이런 2.49% 올랐지만 이 위메이드는 저 위쪽에 241선 54,800원까지 조금 더 강한 흐름으로 밀어 올려야 뚫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쪽에 61선은 올라오고 위쪽에 241선은 내려오고 하는 지점, 그러면 적당한 지점이 한 5만 원대 초반, 5만 1,000원대, 2,000원대 한 5만 1,000원에서 5만 2,000원대 정도까지 올라가면 다시 또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5만 5천 원을 강하게 뚫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저 위에 있는 481선 한 7만 4천 원쯤 되는 자리까지 역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엘리웨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 2만 6천 원이었는데 지금 3만 6천 원입니다. 목요일 날 13.58, 금요일 날 6.73, 월요일 날 약간 빠졌지만 오늘 15.4% 올랐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게, 와. 거의 35%가 올랐네요. 지금 딱 4거래일 만에. 아까 이제 배상금 그런 판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위에 보시면 481선이 머리 위에 딱 지나가면서 윗골을 달기 시작을 했죠. 37,100원. 오늘 고가가 36,250원. 481선 부근까지 위쪽에 481선 부근까지 올라가면 이건 저항선이 될 가능성.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고점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자, GN1 에너지는 이거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월 달 들면서 2월 말까지 4,4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3,330원까지 갔으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는데 역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일 조금 추가로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을 필요가 있고 그렇게 움직이게 될 거다. 내일 만약에 더 올리면 10%든 15%든 3%든 5%든 올렸다가 그 상승 흐름이 꺾일 때 그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리튬. 역시 리튬은 진짜 지금 리튬은 대세라고 해야 되나요? 기가 막힌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지수 봐야죠. 선물지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로 다 전환을 했고요.
다우존스 32포인트, S&P 500이 10.75포인트, 나스닥은 59.5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다우존스가 51포인트, S&P 500이 14포인트, 나스닥이 59.25포인트. 나스닥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다우존스가 조금 더 이제 상승세를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60포인트 돌파했네요. 선물 지수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따가 이제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기 시작할 때까지도 아직 그 미국 증시가 개장하지 않은 상태일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그 장전 시간외 같은 거를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증시에 이게 별거 아니지만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시초가 형성을 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다 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내일 우리 증시가 반등을 하려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다 잘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밤에 미국 증시 그 대표주들 뭐 AMD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요 몇몇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퀄컴 뭐 인텔 뭐 이런 반도체주 리비안 이런 루시드 이런 이제 2차 전지들도 좀 잘 봐야 하고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